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논쟁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가 통째로 빠져 있다는 거 눈치채셨습니까? 여러분 요즘 뉴스 켜면은 온통 보안 수사권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얘기가 정리되는 방식은 딱 하나입니다. 강경파 대 신중파, 검찰 개혁하자는 쪽, 대하지 말자는 쪽,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눠놓고 누가 이기나 보자는 구도죠. 근데 이 프레임으로 이 국면을 읽으시면은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나도요. 두 가지만 먼저 던져놓을게요. 첫째, 왜 하필 이 논쟁이 8월 17일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터졌을까요? 둘째, 보안 수사권을 남겨야 한다고 말하는 그 목소리들이 정작 그 권한이 지금까지 실제로 어떻게 쓰여왔는지는 왜 한 번도 안 따집니까? 이 두 질문 오늘 끝까지 따라가 볼 겁니다. 표면에서 뭐가 벌어졌는지, 그 밑에 누가 이득 보는 구조가 깔려 있는지, 그리고 10월 2일 이후에 뭐가 남는지 세 층으로 내려갑니다. 일단 하나 드리고 시작하죠. 7월 14일 홍기원 의원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남기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동 발의에 11명이 이름을 올렸어요. 고민정, 곽상원, 김남희, 모경종, 문진석, 민홍철, 박균택, 박희승, 이소영, 주철현, 여기에 홍기원 의원까지 11명. 지도부가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못 박은 뒤에 법안이라는 형식으로 공개 반대 의사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이었어요. 바로 그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개혁 방법론을 얘기했습니다. 소리 많이 지르고 요란하게 하면 멋있을진 몰라도 저항 강도가 세져서 성과 내기 어려워진다고요. 같은 날입니다. 우연일 수도 있죠. 근데 이 두 개가 같은 날 나왔다는 사실 자체를 지금 어느 매체도 나란히 놓고 보지 않습니다. 다들 11명 명단만 보고 있어요. 벌거벗은 임금님 행차 보는 기분이 딱 이런 겁니다. 다들 옷 얘기만 하는데 그 옷을 누가 입혀줬는지는 아무도 안 물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당내 노선 갈등이 아닙니다. 11명이라는 숫자가 명단으로 굳어지는 순간 이 논쟁의 성격이 통째로 바뀌어버려요. 어제까지는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는 문제였습니다. 오늘부터는 누가 우리 편이냐를 가리는 문제가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에요. 제도 설계 논쟁에서는 근거가 이깁니다. 충성도 시험에서는 목소리가 이기고요. 그리고 이 전환에서 누가 제일 신나하는지 보세요. 지상파 켜도 조간신문 펼쳐도 흐름이 똑같습니다. 장윤기 사건 때문에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게 증명됐다. 이 한 줄로 수렴해요. 저도 오늘 기사 쭉 훑어봤는데요. 전부 다 장윤기 얘기예요. 그럼 같은 보안 수사권이 도이치모터스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짚은 기사는 몇 개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 얘기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정확하게 깔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뭉개면 뒤에 나오는 얘기가 전부 힘을 잃거든요. 5월 5일 광주에서 여고생이 살해됐습니다. 피의자는 23살 장윤기. 경찰은 이 사건을 일반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어요. 일반 살인은 하한이 징역 5년입니다. 그런데 광주지검이 보안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목적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고 혐의를 강간 등 살인으로 바꿔서 구속 기소했습니다. 강간 등 살인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둘밖에 없어요. 형량 차이가 이 정도로 벌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게 뭐냐면요. 사건 당일 범행 차량 조수석에서 40cm짜리 결방용 케이블 타이가 발견됐는데 담당 강력 팀장이 압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동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차량 수색 채증 영상을 무단으로 지우려 한 혐의도 받고 있어요. 이 경감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장윤기 주거지에 있던 성인용품은 아버지가 범행 사흘 뒤에 폐기했고요. 사라졌던 그 케이블 타이는 7월 7일 검찰이 아버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입니다. 경감이에요. 7월 11일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광주경찰청 청장실을 포함해서 7군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청장실까지 들어간 겁니다.
광주지검은 대기 발령된 전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공무상비밀 누설,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고요. 지금 검찰과 경찰이 같은 사건을 동시에 각자 수사하고 있어요. 이런 그림 저도 처음 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사건 경찰이 100% 잘못했습니다. 100%요. 이걸 물타기 하거나 다른 얘기로 덮으려는 시도는 저는 안 합니다. 우리 편 얘기니까 봐주자 이런 거 없어요. 그건 우리가 12.3 이후에 그렇게 싫어했던 방식이잖아요. 경찰이 자기 식구 아들을 봐줬고 그게 하마터면 그대로 묻힐 뻔했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가 그걸 뒤집었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11명이 낸 법안은 뭘 담고 있느냐? 이것도 정확히 봐야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그러니까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 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같은 것들, 그리고 보이스피싱이나 금융투자 사기 같은 민생범죄, 구속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시간이 촉박한 사건, 피해자가 이의 신청한 경우 여기에 한해서만 보안 수사권을 준다는 겁니다. 그것도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만 하게 하고 다른 범죄 혐의가 나오면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했어요. 강제수사는 지방공소청장 승인을 받게 하고 공소청 산하사건심의위원회가 적정성을 심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검찰의 수사권 돌려주자는 법안이 아니에요. 남용 막는 장치를 겹겹이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은 내용으로 논박되고 있지 않아요. 명단으로 논박되고 있습니다. 이 차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이상한 게 나옵니다. 국민의힘이 7월 15일에 형사소송법하고 중수청법, 공소청법 개정안 3개를 묶어서 발의했어요. 이름을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패키지 안에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10월에서 내년 10월로 그러니까 1년 통째로 미루는 법안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피해자 보호가 진심이면 왜 출범 연기 법안이 세트로 붙어 있습니까? 피해자 보호랑 기관 출범 1년 연기가 무슨 상관이죠? 이거 하나만 봐도 이 판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 대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장윤기 사건이 보안 수사권의 필요성을 증명했다. 검찰이 없었으면 그 아이의 죽음은 단순 살인으로 묻혔을 거다. 그러니까 최소한은 남겨야 한다. 여기서 끝내면 아주 깔끔합니다. 논리도 맞고 감정적으로도 납득이 가요. 실제로 지금 대부분의 보도가 정확히 여기서 멈춥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요. 이 프레임을 설계한 사람들이 딱 원하는 그 자리에서 정확히 멈추는 겁니다. 한번 다시 보세요. 장윤기 사건이 진짜로 증명한 게 뭡니까? 검찰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경찰이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무서운 명제 하나가 증명된 거예요. 수사기관은 자기 식구를 수사할 때 반드시 실패한다 이겁니다. 강력팀장이 왜 케이블 타이를 압수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피의자 아버지가 같은 밥 먹는 경찰이니까요. 서장이 왜 강간살인 적용에 반대했다는 진술이 나올까요? 같은 조직이니까요. 이게 개인의 일탈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조직이 자기를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만 던져보겠습니다. 이 명제 경찰한테만 적용되는 겁니까?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2014년 10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이부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반부패수사이부 검찰에서 제일 잘한다는 사람들 모아놓는 곳이죠. 그런데 지금 2차 종합특검이 뭘 들여다보고 있느냐? 그 수사팀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 전에 이미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정해놨고 처분이 나간 뒤에 수사보고서를 손댔다는 의혹입니다. 보고서 날짜를 처분 전 시점으로 소급해서 고쳤다는 거예요. 특검은 이 건으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이부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됐고요. 여기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붙었습니다. 이게 왜 붙었냐면 검찰이 2023년 7월에 김 여사 측에 서면 질의를 보내고 이듬해 7월에 답변서를 받았는데 그 사이에 양측이 답변 내용을 서로 논의한 정황을 특검이 파악했다는 겁니다. 조사 장소도
검찰청사가 아니었어요. 대통령 경호처 시설로 검사들이 찾아가서 비공개 출장 조사를 했습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 검사는 부당한 지시나 외압을 받은 적 없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이에요. 보고서 수정도 언론에서 나온 지적을 반영해서 보완한 거라는 주장입니다. 유죄 확정된 게 아니고 지금 수사 중인 의혹입니다. 이거 분명히 하고 갑니다. 그런데요, 확정된 게 하나 있어요. 검찰이 봐준 그 사건들, 특검이 기소하니까 법정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디올백도 유죄 나왔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유죄 나왔습니다. 검찰은 혐의 없음이라고 했고 법원은 유죄라고 했어요. 둘 중 하나는 틀린 겁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 틀렸는지는 이미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장윤기 사건 보면서 뭘 물었죠? 수사기관이 자기 식구 봐주는 걸 대체 누가 견제하느냐? 그 질문을 그대로 검찰에 던져보세요.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못했어요. 10년 가까이 걸렸고 결국 특검이 필요했습니다. 검찰 안에서 그걸 잡아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이 이겁니다. 경찰이 식구를 봐준 사건을 근거로 식구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조직에게 견제 권한을 계속 주자고 하는 거예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고양이를 감시자로 앉히자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여기다가 사설로 이렇게 썼습니다. 민주당이 살인범 편에 서고 있다. 민주당이 반론 보도를 청구했죠. 저는 이 사설을 보면서 딱 하나가 궁금했어요. 같은 지면이 도이치모터스 수사보고서 소급 수정 의혹 보도에는 어떤 온도로 임했습니까? 장윤기는 사설로 나가고 보고서 조작 의혹은 기사 한 줄이에요. 같은 신문 맞나 싶을 정도로 온도가 다릅니다. 언제부터 조선일보하고 검찰이 이렇게 서민 인권을 걱정했는지 저는 참 새삼스럽습니다. 서민과 피해자의 인권을 자기들이 제일 지킨다는데 12.3 그 새벽에 그분들은 어디 계셨죠? 물론 이렇게 말하면 이런 반문이 나올 겁니다. 그럼 장윤기 사건은 어쩔 거냐? 검찰 아니었으면 묻혔을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쉬운 문제였으면 지금 이 난리가 났겠어요. 여기서 오늘 제일 중요한 한 문장을 드리겠습니다. 장윤기 사건이 증명한 건 검찰이 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감시받지 않는 수사기관은 반드시 식구를 봐준다는 겁니다.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 명제가 경찰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진짜로 설계해야 하는 게 뭡니까? 검찰을 남기냐 없애냐가 아니라 누가 됐든 수사하는 조직을 밖에서 볼 수 있는 눈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 아닙니까? 양치기, 소년 얘기, 핵심은 늑대가 진짜 왔느냐가 아니에요. 외친 사람이 누구냐의 문제거든요. 지금 보고서 날짜를 고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조직이 우리가 없으면 진실이 묻힌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금 몇 번째인지 세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국면에 진짜 무서운 지점이 하나 나옵니다.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한 말, 아까 잠깐 언급했죠. 조금 더 정확히 옮겨보겠습니다. 기득권을 깨고 새 질서를 만드는 게 개혁인데 필연적으로 저항이 있고 저항의 강도는 크고 환호의 양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개혁이 어려운 거고 절차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실용성에 대한 설득도 필요하다. 실용이 마치 개혁의 반대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목소리를 키우고 세게 얘기하고 삿대질을 한다고 잘 되겠느냐.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결과는 좋기 어렵다. 그리고 그 전에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주제는 예민하고 많이 오염된 측면이 있다. 이미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래서 아주 엄격한 조건하에 아주 최소한만 하면 좋겠다. 자, 한번 보세요. 지금 11명한테 명단 붙이고 검찰 로비 받았냐고 하고 수박이라고 하고 공천에서 떨어뜨리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요. 그 프레임 안에 누가 들어옵니까? 이게 자충수라는 겁니다. 배신자 명단을 만드는 순간 그 명단의 기준이 우리 편 안쪽으로 계속 파고 들어와요. 오늘은 11명이고 내일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부작용 대책 없이 폐지하면 문제 생긴다고 했으니까요. 모레는 누구겠습니까? 이건 논쟁이 아니에요. 이건 사냥입니다. 그리고 사냥은 언제나 우리 편부터 먹습니다.
숫자를 하나 보시죠. 이건 감정이 아니라 측정된 겁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6월 22일에서 23일 사이에 전국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사 공백 방지를 위해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7.7%였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1.3%고요. 격차가 16.4%포인트입니다. 중도층만 따로 떼어보면 유지가 52.7%, 폐지가 33.3%예요. 더 최근 걸 볼까요? 에브리 리서치가 7월 10일에서 11일 사이에 1,000명을 조사했는데 폐지 반대가 42.7%,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가 28.2%, 찬성이 24.7%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진짜 중요한데요. 호남에서 찬성 30.9%의 반대 29.9%로 접전이 나왔습니다. 호남에서요. 하나 더 있어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입니다. 회원 설문에서 3명 중 2명꼴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민변이에요. 검찰한테 당해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검토 의견을 냈어요. 보안 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지도부가 내놓은 대안이 뭔지도 한번 보시죠.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건 막대, 보안 수사를 요구할 권한, 희정 조치를 요구할 권한, 재수사를 요구할 권한을 실질화하겠다는 겁니다. 사법경찰관을 교체하라고 요구하거나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넘기라고 요청할 수도 있게 했고요. 근데 여기서 딱 한 가지만 짚어봅시다. 요구를 아무리 세게 만들어도 요구는 요구예요. 광산경찰서 상황을 그 구조에 그대로 넣어보세요. 검사가 케이블 타이 확보하라고 요구합니다. 그 요구를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압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그 팀입니다. 요구가 도착하는 주소지가 이미 문제가 발생한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논쟁의 진짜 쟁점은 검찰이냐 경찰이냐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스스로를 부정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자기가 내린 결론을 자기 손으로 뒤집으라는 요구, 그거 받아들여진 적 있습니까? 이건 검찰이 나빠서도 아니고 경찰이 나빠서도 아니에요. 조직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이 뭐냐? 전당대회 표심이 가리키는 방향하고 국민 여론이 가리키는 방향이 정확히 반대로 놓여 있습니다. 이게 이 국면의 진짜 위험이에요. 전대에서 이기는 길과 총선에서 이기는 길이 서로 반대편에 있으면 그 당은 반드시 한쪽을 잃습니다. 그리고 시계가 하나 더 돌고 있어요. 이게 제일 안 알려진 부분입니다. 10월 2일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법에 밝혀있는 날짜예요. 그런데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직제하고 수사관 임용령을 8월까지 만들고 9월부터 검사와 수사관 임용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정원이 형사소송법 개정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단이 지금 복수의 정원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국회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청사는요, 본청하고 서울청 들어갈 서울 중구 건물은 리모델링 중인데 서울 말고 다른 지역 청사 부지는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안에서 나오는 얘기가 개문발차예요. 문 열어놓고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출범 1년 연기 법안을 이미 던져놨고요. 이제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이 논쟁이 길어지면 결과적으로 누가 제일 이득을 봅니까? 이 질문 하나만 따라가도 그림이 정리됩니다. 지금 이 판은 개혁 대 반개혁이 아니에요. 시간표 싸움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지금 저쪽 편입니다. 11명 명단 외우는 데 쓰는 에너지의 10분의 1만 10월 2일에 문열 청사부지 찾는 데 썼어도 어땠을까 싶은데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게 지금 딱 이 모양새예요. 처음에 이 논쟁에서 질문 하나가 빠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까지 내려와 보니까 사실은 질문 자체가 틀렸던 겁니다. 보안 수사권을 남길 거냐 없앨 거냐가 아니에요. 그건 애초에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누가 수사기관을 감시합니까? 검찰이든 경찰이든 밖에서 보는 눈이 없으면
똑같이 식구를 봐줍니다. 광산경찰서가 그랬고 반부 폐수사이부가 그랬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11명을 세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 눈을 어떻게 만들지를 세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일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중론을 편 의원들 SNS에 검찰의 로비 당했냐는 댓글이 달리고 있어요. 수박이라고 두고 보자고 합니다. 공천에서 탈락시켜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고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우리가 12.3 그 새벽 이후에 되찾으려고 했던 게 이런 겁니까? 명단 만들고 좌표 찍고 이별면 배신자로 모는 거? 그거 우리가 제일 싫어했던 방식이잖아요. 그쪽이 우리한테 하던 방식이고요. 의견이 다른 게 배신이 되는 순간 그 조직은 판단할 능력을 잃습니다. 남는 건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건 개혁이 아니라 그냥 다른 형태의 카르텔입니다. 10월 2일은 옵니다. 법에 적힌 날짜니까요. 검찰청 간판은 그날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날 간판은 내려가는데 그 안에서 보고서 날짜를 고쳤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들이 공소청 명패 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게 되면 우린 대체 뭘 바꾼 겁니까? 이름표 하나 바꾼 걸로 12.3이 정산됩니까? 지금 세 개의 시계가 서로 다른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8월 17일 전당대회, 10월 2일 출범, 그리고 2028년 총선, 이 세 개가 서로 다른 답을 요구하고 있어요. 전대는 선명함을 요구하고 출범은 시간을 요구하고 총선은 중도의 마음을 요구합니다. 이 셋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답은 없습니다. 그럼 뭘 포기할 겁니까? 그리고 그 결정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 세 개의 시계가 어디서 부딪히는지, 그때 누가 무슨 말을 바꾸는지 끝까지 같이 추적해보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국면 8월 17일에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